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해킹 사고가 난 SK텔레콤을 방문해 2중 3중의 피해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신 인프라에 대한 국민 신뢰와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항이라며 철저한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우리 기술로 달의 남극과 북극에 물 분포도를 작성했습니다. 중성자 수를 확인해 북극이 남극보다 더 많은 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병원 방역에 특화된 지능형 자율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병원 내부를 스스로 이동하며 표면을 닦고 자외선을 이용한 소독도 하는 등 실질적인 방역 효과가 나타나 생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해킹 사고가 난 SK텔레콤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2중 3중의 피해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장관은 SK텔레콤 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사고는 통신 인프라에 대한 국민 신뢰와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 장관은 2,500만 명에 이르는 국민이 많은 불편과 우려를 갖고 있다며 구체적 피해 상황과 2차 피해 방지 노력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고 알기 쉽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유심 보호 서비스, 유심 무상 교체 등 대책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없는지 돌이켜보고 사태 해결을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총동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SKT의 유심 해킹에 대한 불안감이 금융권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복수의 인증 체계를 갖추고는 있지만 혹시 모를 복제폰으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안면 인증 추가 등 인증 절차를 강화해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유심 교체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류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험과 여신업계가 SKT의 휴대전화 본인 인증을 차단한 데 이어 은행권도 SKT 고객의 본인 인증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은행들은 복수의 인증 체계를 갖추고 있어 복제폰이 만들어져도 금융거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혹시 모를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SKT 고객이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때 인증 절차에 안면 인증을 추가했습니다. 저희는 일단 대외기관하고 사고 대응이나 공조를 강화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는 SKT 고객에 한해서 인증서 발급 시에 얼굴 인증 프로세스를 이제 거칠 수 있도록 강화된 인증 절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또 SKT 고객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징후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휴대전화 기기 변경을 했거나 SKT 고객인 경우 이상거래가 의심될 때 계좌 지급 정지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행권의 노력에도 복제폰으로 인한 2차 피해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선 유심 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지금 당장 유심칩을 교체해야 하는 이유는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함인데 시간이 자꾸 늦어지게 될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탈취해간 해커들이 이 정보를 이용해서 2차적으로 금융사를 통한 대출, 사기 등의 금융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일부 SKT 고객들은 다른 휴대전화 기기에서 본인 인증을 시도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관련 사진을 SNS에 올리고 있어 SKT 고객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SKT 유심 정보 해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전담팀을 확대 편성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사이버수사과장을 팀장으로 22명 규모의 SKT 유심 정보 해킹 사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수사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관련 디지털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국내외 공조 체계를 가동해 악성 코드 침입 등 해킹의 경위와 배후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큰 사안인 만큼 사이버 수사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SKT 유심 해킹 사태의 불똥은 정부 부처로도 튀었습니다. 업무용 전화기나 태블릿에 SKT 유심을 쓰는 곳이 대부분인데 국가정보원은 정부 모든 부처와 지자체에 SKT 유심 교체를 권고했습니다. 홍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부는 최근 업무용 휴대전화와 태블릿에 대한 유심 교체 작업에 들어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부 업무용 휴대전화는 계약을 통해 SKT만 쓰고 있다며 모든 업무용 스마트폰은 물론 태블릿까지 유심을 교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1차 교체 작업은 완료했고 나머지 기기들에 대한 2차 교체 작업을 위해 SKT 측과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정부 모든 부처는 물론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에 SKT 유심을 교체하라고 권고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장 교체가 어렵다면 유심 보호 서비스라도 가입하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유심 정보를 이용해 복제폰을 만들 경우 해당 기기에 담긴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군 장병들의 휴대전화 유심 교체도 SKT 측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병영 생활을 하는 장병들은 유심을 바꾸고 싶어도 대리점 방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방에 있는 장병들 또 대리점을 방문하기 어려운 병사들, 그런 병사들이 좀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유심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각 부대별로 업체와 또는 대리점과 협조를 하고 있고 저희 국방부 차원에서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유심 재고입니다. 인간에서도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군 장병들까지 일괄 교체를 추진하면서 교체 작업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주요 국가 연구개발 R&D 사업에서 투자 규모에 비해 낮은 목표 수준을 설정하고 형식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핵심 성과가 미흡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10년간 국가 R&D 추진 실태를 분석한 결과 기술 성숙도 등 목표 수준이 도전적이지 않은 사업에 투자의 80% 이상이 집중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핵심 목표를 달성했는지 명확히 판단하지 않거나 성과 지표가 불명확한데도 형식적인 평가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특허와 논문, 기술 이전 등 실적이 민간과 비교해 미흡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구조가 고착화돼 국가 R&D 투자의 효율성 저하가 우려된다며 관련 정책 수립과 추진을 총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혁신성과 도전성을 강화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우리 기술로 달의 남극과 북극의 물 분포도를 확인했습니다. 중성자 수를 확인해 북극이 남극보다 더 많은 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박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발사 이후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달궤도 탐사선 다누리호. 국내 연구진이 다누리호에 실린 감마선 분광기를 이용해 달 극지방의 물 분포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고도 100km 달 궤도에서 2년에 걸쳐 달의 원소 분포와 중성자 방사선 등 여러 정보를 수집해 분석한 결과입니다. 연구진이 주목한 정보는 중성자인데 달 표면에 물의 함량이 많을수록 중성자 수가 감소하는 현상을 확인한 겁니다. 이에 따라 달의 북극이 남극보다 더 넓은 지역에 물이 분포하고 있으며 함량도 높을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특히 얼음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로즈데스트 벤스키 지역에서 중성자 감소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조사 결과가 기존 달의 물 분포도를 재입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지 건설이라든가 달 자원 개발할 때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보다 연계성이 있는 결과가 잘 나왔기 때문에 어느 특정 지역에 구체적으로 물이 얼마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이번 연구를 통해 달의 원소 분포와 물의 존재를 추적함으로써 앞으로의 달 극지 자원 산정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병원 내부를 자동으로 청소하고 소독하는 지능형 자율 방역 로봇이 개발됐습니다. 포스텍, 키스트,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 공동연구팀은 병원 내부를 스스로 이동하며 표면을 직접 닦고 자외선을 이용한 소독까지 할 수 있는 자율 방역 로봇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포항 성모병원에서 수차례 작동하고 세균 배양 실험까지 진행한 결과 실질적인 방역 효과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반복적인 소독 작업을 자동화함으로써 의료진이 환자 치료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사회적 동물인 코끼리는 헤어졌다가 다시 만날 때면 서로 인사를 주고받는데요. 보통 귀를 펼치거나 몸통을 흔들면서 인사를 하는데 상대방이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방법으로 인사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드넓게 펼쳐진 아프리카 초원. 코끼리 두 마리가 마주친 뒤 인사를 나누기 위해 서로에게 다가갑니다. 꼬리를 위로 치켜들며 몸통을 흔들고 귀를 펄럭이며 그르렁거리는 소리도 냅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대 연구팀은 한 달에 걸쳐 짐바브웨 보호구역에 사는 아프리카 코끼리 9마리가 인사를 할 때 사용하는 몸짓과 발성을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총 89번의 인사 장면 중 1,014개의 몸짓과 2,068개의 발성이 나타났는데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상대 코끼리가 자신을 보고 있을 때는 주로 귀를 펼치는 등 시각적 인사를 보인 반면에 보고 있지 않을 때는 소리를 내거나 접촉하는 식의 청각, 촉각적 인사를 보였습니다. 즉, 인사하려는 상대의 시각적 주의 여부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의사소통법을 바꾼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상대가 자신을 보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을 때 행동이 달라지는 것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 됐지만 이미 1m 80cm의 큰 키를 자랑하는 마사이 기린이 공개됐습니다. 미국 샌디에이고 동물원은 현지 시간 29일 멸종위기 중인 새끼 마사이 기린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지난 23일 이 수컷이 태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새끼 마사이 기린은 아직 이름이 없지만 엄마 마라와 아빠 가원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육상 포유류 가운데 가장 큰 키를 자랑하는 마사이 기린은 케냐와 탄자니아 일대에서 주로 서식하며 기린 중에서도 제일 키가 커서 다자란 수컷의 키는 5.5m에 달합니다. 마사이 기린은 국제자연보전연맹의 멸종위기종 적색 목록에 올라 있는데 마사이 기린의 야생 개체 수는 지난 35년간 약 30% 감소했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인 미시간에서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때마침 자동차 관세 완화 조치를 발표하며 관세 정책에서 또 한 발 물러섰습니다. 워싱턴 권중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유세를 방불케 하는 대규모 집회를 미시간에서 열었습니다. We're here tonight in the heartland of our nation to celebrate the most successful first 100 days of any administration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물가 인하와 국경 강화, 연방정부 개혁 등과 함께 관세 정책을 최대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관세를 피하려는 자동차 기업들이 미시간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They all want to come back to Michigan and build cars again. You know why? Because of our tax and tariff policy. They're coming from all over the world. They're coming up and they're opening up plants. 미시간으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는 자동차 관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25%인 자동차 부품 관세 일부를 덜어주는 게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전체 차값의 2~3% 수준의 세금을 기업이 덜 내게 됩니다. During this little, if they can't get parts, you know, it has to do with a very small percentage. If they can't get parts, we didn't want to penalize them. 뉴욕 증시는 부품 관세 완화를 또 다른 관세 정책 후퇴로 해석하며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정치 매체 더힐은 취임 100일 트럼프의 최대 실수 5가지를 꼽으며 예상보다 훨씬 높았던 관세 발표를 첫 번째로 지목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정부가 미국 관세 관련 한미 간 기술 협의를 위해 산업부 국장급 당국자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을 총괄로 하는 기술협의 실무진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무역대표부와 미국 관세 조치 관련 기술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술협의는 지난 24일 한미 간 진행된 2+2 통상협의에서 양자 간 협의의 틀을 마련한 데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장성길 국장은 출국에 앞서
이번 기술 협의를 통해 상호 관세와 자동차, 철강 등에 대한 품목 관세 등 일체의 관세 면제를 요청하고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내년 복권 판매 금액이 올해 계획보다 4,079억 원 늘어난 8조 95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내년도 복권 발행 계획안과 지난해 복권 기금 사업 성과 평가 결과를 심의 의결했습니다. 내년 복권 예상 판매액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 등을 고려해 8조 958억 원으로 산정됐고 계획대로 판매되면 내년 복권 수익금은 올해 계획보다 1,578억 원 늘어난 3조 2,891억 원이 될 전망입니다. 수도권 지하철 교통카드 기본요금이 오는 6월 28일 첫 차부터 150원 오를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통합 환승 할인 제도를 함께 시행하는 경기도, 인천시, 코레일과 회의를 열어 지하철 운임 조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정된 운임이 적용되면 교통카드를 기준으로 현행 1,400원인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은 1,550원으로 150원 인상됩니다. 청소년은 800원에서 900원으로, 어린이는 500원에서 550원으로 오릅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 임금 협상이 결렬될 가운데 노조가 파업 대신 준법 투쟁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안전수칙에 따라 버스를 운행하는 건데 우려했던 출근길 대란은 피했지만 운행 지연 등 출근길에 일부 혼잡이 벌어졌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출근길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출근 시간 정류장으로 들어서는 버스 운전석에 안전운행 팻말이 보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 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조 측이 준법 투쟁에 나섰습니다. 승객이 모두 자리에 앉는 걸 확인한 뒤 출발하거나 앞서가는 차를 추월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버스 연착을 유도하는 겁니다. 협상 결렬 소식에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선 시민들도 많았는데 파업을 피하면서 우려했던 출근길 대란은 없었습니다. 알고 있어서 조금 평소 시간보다 일찍 나왔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시간에 맞게 도착을 해가지고 서울시는 출근 시간대에 버스 대신 지하철에 사람이 몰릴 걸 우려해 열차 투입을 늘렸는데 지하철 역시 특별한 혼잡을 빚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따로 들은 게 없어가지고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출근할 때랑 똑같이 나왔는데 도착도 똑같이. 하지만 버스 배차 간격이 평소보다 길어지고 이른 시간부터 승객이 몰리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기다린 게 오래 기다렸고 그냥 전체적으로 좀 다 늦었어요. 무려 20분이나 늦어졌어요. 원래 이 시간이면 그렇게까지 혼잡하지 않거든요. 그냥 오늘 제가 일이 있어서 조금 빨리 나왔는데 그래도 좀 많이 기다리고 빨리 나온 거에 비하면 아내가 혼잡하고. 준법 투쟁으로 큰 혼란은 피했지만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 노조가 파업에 나설 수도 있는 만큼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해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연애를 빙자한 이른바 로맨스 스캠 사기로 12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딥페이크 기술로 얼굴을 바꿔가며 상대를 속여서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OTN 기자입니다. 영상통화 화면 속에 한 여성이 환하게 웃습니다. 반가운 듯 상대방을 향해 손까지 흔듭니다. 괜찮아? 잘 보여? 자연스러운 표정과 몸짓을 보이지만 이 여성은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사람 몸에 얼굴만 따로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진 가상인물입니다. 가상인물을 바꿔가며 남성에겐 여성인 척, 여성에겐 남성인 척 접근하는 겁니다. 학벌과 혈액형, 집안 등 이력도 꾸며냈고 데이트 앱 등을 통해 접근해선 사이가 가까워지면 주식 투자 등을 유도해 돈을 가로챕니다. 처음 접근부터 마지막까지 대본까지 준비해 철저하게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누나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좀 친분을 좀 쌓는 걸 한 15일 정도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걔네들이 사기를 치려고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가상인물이 피해자들에게 소개한 투자 사이트 역시 가짜. 실존하는 회사에 가짜 사이트와 앱을 만들고 계좌를 개설하게 해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또 얼굴을 합성해 유명 투자 전문가 행세를 했고 개인 방송까지 하며 100여 명에게 120억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경제 전문가다. 여기 투자회사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가 직접 유튜브에 강의도 하고 또 그걸 보고 연락을 오는 사람들은 대화도 하고 또 전화도 해서 믿게 해서 투자금을 편취했습니다. 얼굴을 바꿔가며 피해자에게 접근했던 피의자와 투자 전문가 흉내를 냈던 피해자는 부부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가상인물을 내세워 지난해 3월부터 이른바 로맨스 스캠 사기를 벌인 일당은 결국 경찰에 꼬리가 밟혔습니다. 경찰은 사기와 범죄단체 구성 혐의로 45명을 입건해 10명을 구속하고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된 총책 부부 국내 송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가 산재 보상 기준으로 827명 발생해 1년 전보다 15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 10,000명당 사고 사망자를 뜻하는 사고 사망 만인율은 0.39로 2023년과 같았습니다. 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건설업의 경우 328명이 숨졌으며 제조업은 187명, 서비스업 145명, 운수창고통신업 138명 순이었습니다. 사고 유형은 떨어짐이 34%를 차지했고 끼임 12%, 사업장 밖 교통사고 11%, 부딪힘 10% 순서로 많았습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하반기 진행한 표본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2.1%를 나타내 표본조사 기준으로 3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피해 응답률은 3.8%로 지난해 같은 조사 때보다 0.8%포인트 증가했으며 2018년 표본조사 개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피해 응답률도 각각 1.6%, 0.6%로 집계돼 최근 6년 사이 가장 높았습니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41%로 가장 많았고 집단 따돌림 14.6%, 신체폭력 14%, 사이버폭력 7.6% 순서였습니다. 과학이 매력적인 이유는 지금까지 밝혀진 과학도 다 맞지만 그게 틀릴 수도 있고 앞으로 밝혀질 게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수학과 과학에 흥미가 있어서 이공계에 진학을 했고 카이스트 진학하면서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어가지고 지금까지는 아주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제 당장 막 떠오르는 건 없어가지고요. 크게는 느끼지 못했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이공계 쪽으로 R&D 예산이 삭감된다든가 혹은 그런 지금 지원이 줄어드는 점에 대해서 약간 불만 아닌 불만이 있습니다. 저는 되게 어릴 때부터 꿈을 크게 가지는 것을 좋아했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대한민국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과학자가 되기를 되게 원했었고 그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중이지만 그 길이 물론 험하고 되게 힘들다고 생각을 하지만 언젠가는 그 대한민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이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과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호가 우리 기술로 달 극지방의 물 분포를 확인했습니다. 향후 달의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정보를 확인한 건데 앞으로 우리나라의 우주자원 탐사 기술이 더 도약하길 기대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